손흥민이 없는 스퍼스 무엇이 남았는가? 손흥민의 토트넘 떠남, 슈퍼스타 시대 종말. 새로운 얼굴은 누구일까? 손흥민은 서울에서 열린 감동적인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10년 454경기 123골, 101도움 한 번의 유럽대회 우승컵, 그리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이제 서울에서 열린 작별 인사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손흥민은 큰 소란이나 성대한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그러나 깊은 감동 속에서 토트넘과 작별을 고했다.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는 1로 끝났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그 어떤 트로피보다도 더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오후였다. 골 이상의 의미. 손흥민은 65분에 교체되며 양팀 선수들이 도열해 만든 명예의 전당속을 걸어 나왔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보기 드문 장면으로 은퇴를 앞둔 선수가 아닌 여전히 가치 있는 아이콘에게 바쳐진 헌사였다. 그는 주장 완장을 벤 데이비스에게 넘기고 동료와 상대팀 선수들의 포옹 속에서 그라운드를 떠나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3세의 나이에 수백 번의 최고의 순간을 겪은 남자였지만 이번 작별은 그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렸다. 손흥민은 말했다. 저는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몇 마디를 전했을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의 눈물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은 정당히 묻는다. 그 없이 팀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3골, 프리미어리그 127골, 2021-22 시즌 골든부츠 101개의 도움. 이런 숫자들은 손흥민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격동의 시간을 보낸 토트넘의 감정적 심장이었다. 아시아의 재능에서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한 손흥민은 스퍼스와 함께 성숙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시절부터 조세 무리뉴, 누누 안토니오 콘테 안게,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까지 그는 여러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다. 해리 케인과 브레넌 존슨 사이, 챔피언스 리그의 미완성 꿈과 17년 만에 기대했던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다.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공격을 이끌었다. 2023-24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6골과 10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득점 기록이 다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그가 뛴 경기에서 스퍼스는 42%의 승률을 기록했지만 그가 없을 때는 그 비율이 7%로 급감했다. 통계는 더 명확하다.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경기당 평균 2.1골을 넣고 1.4점을 얻었지만 그가 없을 때는 1.0골과 0.4점에 그쳤다. 이 건조한 숫자들은 한 가지를 말해준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자가 아니라 지휘자였으며 가장 막다른 순간에도 길을 여는 존재였다. 적절한 시점의 작별인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서울에서의 작별을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묘사했을 때 그는 틀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스퍼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후 팬들의 품 안에서 그리고 고개를 높이 든 채 떠났다. 그는 폼이 떨어지거나 팀의 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자부심의 상징일 때 떠나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전설이 떠나야 하는 방식이다. 프랭크는 이제 손흥민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새 선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 영향력을 메워야 한다. 5,500만 파운드에 영입된 모하메드 쿠두스는 창의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드리블이나 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날 라커룸에서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몇 마디를 전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손흥민은 말보다 10년간의 끊임없는 헌신, 겸손함, 그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 토트넘은 모든 클럽이 전설의 떠남 이후 그러하듯 계속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이는 한 명의 한국인 청년이 피부색과 출신 때문에 의심받던 시절을 딛고 잉글랜드 전역이 존경을 표하는 아이콘이 되어 떠나는 아름다운 장의 마무리다. 그리고 아마도 토트넘이 두 번째 손흥민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손흥민은 9년간의 동행 끝에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며 슈퍼스타의 시대를 마감했다. 스퍼스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10년 여정을 마무리하며 MLS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해리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은 클럽의 마지막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이자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떠남으로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으로 이어지던 팀과 브랜드를 동시에 책임지는 프랜차이즈 플레이어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시즌 폼이 다소 떨어졌음에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17골에 기여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모건 로저스와 동등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343경기에서 197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를 떠났고 그의 영향력은 통계를 훨씬 뛰어넘었다. 앙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 완장을 맡긴 그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라커룸을 하나로 묶는 존재였다. 부상으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동료들은 손흥민의 유산을 위해 싸웠다. 상업적 관점에서 전 바이어 레버쿠젠 공격수의 위상은 대체 불가능하다. 2022년 AIA의 조사에 따르면 약 1200만 명의 한국인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클럽으로 꼽았다. 그는 스퍼스를 틱톡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만들었고 금호타이어와 파리바게뜨 같은 한국 기업들과의 스폰서십 계약에 기여했다. 홈 경기마다 그의 유니폼은 700장 이상 판매되며 팀 내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아시아 팬층을 유지하기 위해 신예 양민혁을 영입했지만 수천 명의 한국 팬이 계속해서 런던으로 날아와 스퍼스를 응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손흥민을 전문성과 상업적 측면에서 대체할 이는 찾기 어렵다. 제임스 매디슨은 개성이 있지만 현재 부상 중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월드컵 우승자지만 손흥민 같은 브랜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쿠두스, 루카스, 베르그발, 도미닉, 솔랑케 같은 이름들은 아직 미지수일 뿐이다. 비치6 클럽들과 비교하면 토트넘은 현재 뚜렷한 이미지 대표 스타가 없는 유일한 팀이다. 아스널은 부카요 사카, 첼시는 콜 팔머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시티와 리버풀은 홀란드와 살라 같은 세계적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의 떠남과 함께 유로파리그 챔피언인 토트넘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경기장에서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과 상업화된 축구 시대에 글로벌 위상의 아이콘을 찾는 것.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질문이다.